오늘 아침에 옛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20년 만에 받는 전화였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통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는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집은 얼마나 큰 걸로 이사했는지, 요즘 골프는 어떤 비싼 클럽에서 치고 있는지,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제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었고, 꺼내기도 뭔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지 그 3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친구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그 기준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누군가와 만나고 동창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맥을 쌓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놀랍게도 그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니까 삶이 훨씬 평온해지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참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비교당하는 기분, 억지로 맞춰가야 하는 분위기들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훨씬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이유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느끼던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 전에 40년 지기 친구가 저를 골프장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원권이 정말 비싼 프리미엄 골프장이더라고요. 캐디비, 식사비,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한 번 가는데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제 한 달 용돈이 거기서 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친구는 태연하게 다음 달에도 오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기가 새로 산 외제차, 자랑을 하면서 드라이브 가자고 하더니 가는 곳마다 비싼 레스토랑만 골라가는 거예요. 한 끼 식사비가 제가 보통 일주일 동안 쓰는 생활비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인색한가 싶어서 억지로 맞춰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친구들이 저의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씁쓸한 것은 이런 만남 이후에 느껴지는 박탈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친구는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저는 몇 년 전에 산 시계를 하고 있고, 친구는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데 저는 아직도 구형 모델을 쓰고 있고요. 이런 비교가 한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집은 어떤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손자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모든 대화가 은근한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제가 항상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벌면 되지, 더 성공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퇴를 한 상황에서, 한정된 노후 자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교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이런 상황을 친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여전히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 거죠. 한 번은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해봤어요.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비싼 곳은 가기 힘들다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까짓 돈 가지고 그러냐면서 자기가 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듣기에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이런 말이 더 상처가 됩니다. 제가 동정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얻어먹으면 다음에도 또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관계가 정말 건강한 우정일까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거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들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거든요. 그 대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해보거나 하는 소소한 즐거움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으니까 정말 순수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친구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큰 친구들과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결국 저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고 상대방은 저의 진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허영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친구와의 만남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에 기분이 어떤가요? 즐겁고 행복한가요? 아니면 뭔가 허전하고 비교당한 기분이 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런 만남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입니다. 비싼 곳이 아니어도 함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라면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족을 깨뜨리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동창 모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 볼게요. 몇 달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계속 주식 이야기만 했어요.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코인은 어떻고,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손자 자랑에만 열중이었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학원을 보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학에 보낼 계획인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요즘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돈 버는 이야기보다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손자 교육보다는 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관심사와 가치관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평안과 의미에 더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경쟁하고 싶어 하고 누가 더 잘났는지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 어떤 친구는 저처럼 이미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있죠. 이런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건강상 문제를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강한 친구들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소극적이 되었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우울증에 걸린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진 것뿐이에요.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선호해요. 저녁 늦게 술자리에 나가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밤늦게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해요. 한 번은 친구가 저녁 8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면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서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만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페이스에 맞춰 살고 싶은데 친구들은 예전처럼 활동적이기를 원하고 친구들은 함께 즐기고 싶은데 저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요. 학창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함께했던 일들, 그때는 좋았다는 이야기들만 반복하죠. 물론 추억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현재의 나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요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인터넷으로 요리 강의를 듣기도 하고, 유튜브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존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걸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손자들이나 더 봐주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반응을 받다 보니까 점점 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별로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반면에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는 대화가 훨씬 즐겁습니다. 나이는 비슷하지만 현재에 집중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인연이 없어도 현재의 관심사가 같으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풍부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가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했다면 억지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친구들 말이죠. 이런 친구들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거나 제가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에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이해와 공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의 현재를 존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들어진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감정을 맞춰주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별것 아니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2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하소연을 늘어놓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들은 또 얼마나 무심한지 1시간 넘게 불평만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분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면 친구는 하나같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됐고 저것도 시도했는데 소용없었고 그럼 대체 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친구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듣고 있는 제 자신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건강 이야기만 해요. 어디가 아프고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고 약은 어떤 것을 먹고 있고 물론 나이가 들면 건강에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우울해져요. 더 힘든 것은 이런 친구들이 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은 제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제 기쁜 일을 나누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으로 바쁘니까요. 한 번은 제가 새로 시작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친구가 대충 듣더니 금세 화제를 돌려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과연 친구인가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요. 별것 아닌 농담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무심코 던진 말에도 며칠씩 신경 쓰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제 외모를 보고 많이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조로 한 말이겠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혹시 상처받을 말을 듣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가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적 에너지를 아껴 쓰려고 노력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그것이 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 마음까지 무거워지고 우울해져요.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부정적이 되고 과거에 매달리고 현실에 불만만 가득해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누구의 감정을 맞춰줄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말을 들을 일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제 마음이 편한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간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도 제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제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억지로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물론 완전히 혼자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관계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래요. 그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저를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보다는 저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함을 주는 관계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격차로 인한 비교와 스트레스. 둘째, 변화된 가치관과 생활 패턴의 차이. 셋째, 감정적 소모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관계들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젊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곧 자산이고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노후에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수십 명의 피상적인 친구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명의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별하는 것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관계는 당연히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비교당하는 기분이 드는 관계들,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기만 하는 관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 정리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나중에 외로울까봐, 혹시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맞지 않는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누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욱 값진 시간들이었어요.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복잡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배우자와의 대화도 더 많아지고 자녀들과도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내면의 평화도 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어색하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게 되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나는 사람들, 문화센터 강좌에서 함께 배우는 사람들,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관계들은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관계들입니다. 더 순수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노후의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 있음이지만 고독은 선택한 혼자 있음이에요. 진정한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이 관계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이 사람은 나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해 주는가?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긍정적이라면
그런 관계는 소중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투자하세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인간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 되시기 바랍니다.